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했는데, 자, 검사장 회의장에서 구속 기소를 주장한 4명의 검사가 있다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세현, 김유철, 권순중, 박재억, 이 4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박세현은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현대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한동훈의 후배,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절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박세현은 박순영이 자기 아버지 박순영인데 박순영은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인 진행구와 박순영은 아주 절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유철 수원지검장, 자, 현대고등학교 1기 사법연수원 29기, 자,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영장을 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은 수원고검장인데 이 자리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창수 30기인데 자기보다 후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물을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자존심에 이렇게 금이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재혁은 창원지검장, 인천지검장, 한양대, 진주대학고등학교, 자, 문영배는 진주대학고등학교, 그러니까 박재혁 그리고 문영배는 같은 동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국정원에서 해임되자마자 바로 국회로 찾아갔고, 자, 그래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홍장원이 만났던 인물, 자, 김종혁, 한동훈의 핵심 척근, 자, 김종혁 전 비대위원을 접촉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한동훈이 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직무정지라고 말을 했을까? 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홍장훈으로부터 전해들은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체포, 여기에 대한 반감,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장훈은 국정원에서 해임된 이유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자, 12월 6일날 해임 결정이 됐는데 해임했다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야 된다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에게 왜 전화하려나 물으니까 나중에 그걸 따져 물으니까 북한은 지금 오판해가지고 한국에 쳐들어올 생각이 없다. 이걸 이재명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사일도 쏘고 온갖 핵실험을 다 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에서 비상계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재명에게 가서 북한에서 오판할 리가 없다. 그렇게 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 홍장원의 행적. 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3박 4일 동안 행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몰고 간 핵심이다. 그 출발점은 갑작스런 거의 해임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했고, 자, 12월 6일날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홍장훈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해임이 맞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피감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장이 전화로 홍장원에게 해임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은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가겠다 간 겁니다. 자,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긴급하게 신성범 위원장에 전화를 해서 국회 보고가 사실이 맞냐? 그렇다면 나도 가겠다. 곧장 국회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홍장원이 움직이니까 국정원장도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태용 원장 등이 국정원 간부들이 잠시 대기하는 동안에 홍장원은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이런 말을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서는 공식화됐다. 자, 그러니까 이자가 해임되니까 바로 국회로 쫓아가가지고 바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질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4일날입니다. 자, 3일날 비상계엄 선포, 4일날 조태용 원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날 5일날에는 마포고등학교 동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사죄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자가 말을 퍼뜨렸던 것,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닐까,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다가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니까 그건 국정원법 위반이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과 통화를 권유할 당시 4일날입니다. 국정원장에게 북한 관련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냥 전화해야 된다 해놔놓고 그 다음 날에야 조태용 원장을 찾아가서 북한 안보 상황 때문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부 다 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 정보위 보고 전에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 사실을 사전에 누설을 했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3일날 비상계엄이 있고 4일날 새벽에 박선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박선원이 누굽니까? 자,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1차장,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박선원은 북한 노동당 서열로서는 문재인보다 서열이 더 높다고 지난번에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자, 북한 노동당 쪽에서 본다면 문재인보다 서열이 더 높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 바로 박선원이다. 자, 핵심 종북 인사로 보이는데 이자하고 비상계엄 그 다음날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자, 그런데 박선원은 지금 현직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핵심 간부 출신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박선원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민주당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쫓아가서 이렇게 체포 명단이 있었다, 이런 걸 말한 게 전부 다 박선원하고 홍장원과의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도 관련 사실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자신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는 한동훈도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자, 홍장원이 체포 사실을 공식화한 12월 6일 오전에 정보위 보고에 앞서가지고 한동훈이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요게 한동훈의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바로 신뢰할 만한 근거가 홍장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자는
나라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바로 반격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여의도에서 직무정지, 그러니까 이 한동훈도 자기를 체포한다. 자, 그 진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니 한동훈 이란 자가 얼마나 가벼운 자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들어보니까 홍장호는 마포고등학교, 그리고 한동훈의 측근인 김종육 최고위원을 통해서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는 보도를 지금 중앙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종육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가 알았다. 또 여기 홍장호는 자신의 재혼한 부인이 한동훈의 부인과 친하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혼 부인 또는 김종육 이걸 통해서 한동훈 쪽에 연락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홍장훈의 메모 자체가 조작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메모 본인이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서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시켰다. 메모에는 보좌관 글씨와 흘려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가 흘려쓴 것은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라서 거기 공투에서 적었는데 흘렸었다. 자, 그러니까 그 원본은 없애버렸다. 자, 이 전부 다 짜고 한 것 조작, 이게 조작이 아닐까. 자, 그러니 홍장훈의 이 말에 김종혁, 그리고 그 앞에는 박선원, 김종혁, 자, 요런 말을 통해서 민주당 쪽, 한동훈 쪽 다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바로 급하게 전환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런 의혹들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오늘 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결국은 홍장훈 이자가 그동안 자기 조직 안에서 횡령 공작금 착복, 자, 이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과거에서부터 국정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자는 과거 정권에 붙었다가 현재 정권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런 성향을 보인다. 자, 그래서 원래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정원 정통맨 출신으로 확실한 조직 장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앞에 김규현 국정원장도 외교관 출신, 자, 그리고 조태용도 외교관 출신입니다. 자, 정보 계통에 확실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절반 이상이, 자, 아니 7, 80% 이상이 지금 그 앞에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권 때 말하자면 좌편향, 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덕실덕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그러니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완전히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 2인자가 바로 등을 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수를 꼽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바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